안녕하세요. 저는 마트에서 일하면서 딸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오미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과거에 이혼을 했는데요. 전 남편의 소식을 얼마 전 들으면서 참 여러 생각이 들더군요. 저의 기가 막힌 이혼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남편 정우진은 직원 3명을 두고 작은 규모의 유통사업을 꾸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원 3, 4명 남짓의 작은 회사였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남편을 존경하고 믿어왔죠.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늦은 밤까지 거래처를 뛰어다니며 땀 흘리는 그의 성실함 하나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부의 지난 20년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자본금이 턱없이 부족해 친정에서 돈을 빌리기도 했고 저 역시 아이를 낳기 전까지 맞벌이를 하며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사업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밤낮 없이 일하는 남편을 내조하기 위해 저는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홀로 책임졌습니다. 무엇보다 제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바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어릴 적 혼자가 되신 후 홀로 아들을 키워내신 분이라 남편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남다르셨어요. 그래서인지 성격도 보통 까탈스러운 분이 아니셨죠. 음식에 간이 조금만 짜거나 싱거워도 숟가락을 내려놓으시기 일쑤였고 며느리인 제게 쏟아지는 크고 작은 잔소리와 참견은 하루도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빨래를 넣는 방식부터 청소하는 순서, 심지어는 제가 아이를 키우는 양육 방식에까지 하나하나 간섭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시어머니께 얼굴을 붉히거나 대든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집안에서 고부 갈등으로 신경 쓰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홀로 남편을 키워내신 어머님의 세월을 존중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속이 상해 남몰래 화장실에서 눈물을 훔친 날도 있었지만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당신이 어머니 잘 모셔줘서 내가 밖에서 마음 편히 일한다. 고맙다 라고 해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모든 서운함을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까탈스러운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고 성실한 남편을 내조하며 맑고 구김살 없이 자라준 딸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전부이자 소박하지만 단단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저희 가정의 평화에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딸 미래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을 맞이했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평일 오후 미래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시내로 나갔습니다. 마침 약속 장소가 아빠의 사무실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어서 미래는 아빠도 보고 깜짝 놀라게 할 요량으로 남편의 사무실로 향했다고 했어요. 남편은 평소 딸밥으로 불릴 만큼 미래를 각별히 예뻐했기에 미래 역시 아빠가 자신을 보며 반가워할 거라 기대하며 사무실 건물로 들어섰죠. 그런데 그런 딸이 그 광경을 우연하게 보게 된 것이었어요. 남편과 처음 보는 어떤 여자가 팔짱을 끼고 다정스레 차로 가는 모습을요. 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딸은 너무 놀라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집으로 와서도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밥도 안 먹더라고요. 딸이 평소 같지 않아서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은 마음에 물어보니 딸이 갑자기 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빠의 사무실을 가다가 목격한 그 끔찍한 장면을 제게 털어놓았죠. 딸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낯선 여자와 팔짱을 끼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뇨. 하지만 일단은 딸을 달래주었습니다. 아닐 거야, 미래야. 네가 잘못 봤다거나 오해가 있겠지. 아빠가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건 네가 더 잘 알잖아. 저는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딸을 다독였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불안의 불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어요. 미래는 남편이 퇴근해도 나오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영문을 모른 채 애가 오늘 왜 저렇게 버릇없이 구냐며 혀를 차셨습니다.
저는 남편을 조용히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피곤한 기색으로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낮고 단호하게 물었죠. 여보, 오늘 오후에 미래가 당신 사무실 갔었대. 근데 거기서 당신이 어떤 여자랑 팔짱을 끼고 나가는 걸 봤다는데. 제 질문에 남편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멈칫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의 억울한 남편이라면 펄쩍 뛰며 오해라고 항변하거나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너무나도 침착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한참이나 아무 변명도 없이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20년의 세월을 단숨에 찢어버리는 충격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미래가 봤어? 어차피 조만간 말하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됐네. 뭘 말하려고 해? 내가 계속 얘기하려고 했는데 당신이랑 나 여기까지 하자. 우리 이혼했으면 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20년을 함께 살며 자기 뒷바라지한 아내에게 딸이 불륜 현장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혼하자는 말이 나올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이라니 지금 뭔 소리해? 그러면 진짜 바람이라도 피우고 있었던 거야? 나는 미래가 그렇게 말해도 설마 했어. 뭔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근데 진짜네? 직접 봤다는데 내가 뭐라고 더 하겠어. 미래가 본 게 맞아. 그 여자가 누군데? 말한다고 당신이 알아? 저는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은 걸 꾹 참았습니다. 당신 미쳤어? 당신 자식이 불륜 현장을 보고 충격받아서 방에서 울고 있는데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딴 소리를 해? 그 여자 대체 누군데? 제가 핏대를 세우며 소리치자 남편은 오히려 짜증 섞인 얼굴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쨌든 내 마음은 확고해. 변호사 알아볼 테니까 조용히 합의해줘. 당신에게 해댈 거 없게 재산분할은 제대로 해줄 테니까. 남편은 그 여자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해주지 않은 채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이혼만을 요구하고는 안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의 그 서늘하고 무미건조한 눈빛은 제가 20년 동안 알던 성실하고 다정한 남편의 것이 아니었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그 여자가 누구길래 남편이 한순간에 20년의 조강지처와 자식마저 내팽겨치려 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을 닥달해서 물어봤자 남편은 입 꾹 다물고 이혼해달라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남편 사무실의 가장 오래된 직원인 최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직원인데 벌써 8년 넘게 일을 같이 해왔거든요. 예전에 저랑 같은 요가 센터에 다니기도 했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남편 회사 직원이니 이 상황도 가장 잘 알 것이라 생각했죠. 최 과장님, 사장님이 갑자기 이혼하자고 나오더라고요. 사장님이요? 네, 여자가 있는 모양인데 회사도 드나드는 사이 같더라고요. 혹시 최 과장님 아시는 거 없으세요? 최 과장은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더라고요. 최 과장 입장에서는 알고 있지만 직장 대표 일이다 보니 모른 채 했겠죠. 저는 그런 마음을 알고 잘 달랬습니다. 최 과장님, 같은 여자로서 부탁할게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혼해달라고 저러고 나오는데 내가 얼마나 기막힌지 몰라요. 과장님은 그 여자가 어떤 여잔지 알죠? 회사도 오고 가고 하니까. 사모님께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고민도 여러 번 했지만 사실 남의 가정사에 함부로 끼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이해해요. 최 과장님 입장에선 다니는 회사 대표인데 당연히 조심스러웠을 거예요. 저 최 과장님 탓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혹시 뭔가 알고 있다면 좀 알려달라는 것 뿐이에요.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최 과장은 제가 사정하자 결국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 사무실에도 종종 오세요. 처음에는 그냥 사장님이 잘 아는 대표님이라고 했고 일 얘기를 하신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두 분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여자분 이름은 김지희고요. 그쪽도 본인 명의의 사업체를 꽤 크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타고 다니는 차나 입고 오는 옷들을 보면 꽤 자산가 같더라고요. 사실 사장님이 요즘 저희 같은 작은 규모의 유통업의 한계를 느끼고 많이 답답해 하셨는데 그 김지희 사장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사업 확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마 그 여자 쪽에서 우리 사장님 사업에 큰 자본을 대주겠다, 좀 더 사업 확장을 해보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 과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아연질색했습니다. 제 남편과 그 상간녀 김지희의 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외도나 늦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돈과 사업적 야망, 거기에 불륜이 얽혀있는 일이었죠. 남편은 그 여자를 통해 사업을 더 확장시키고 싶어 했고 그 여자를 동업자나 조력자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붙잡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매달렸습니다. 당신 20년이나 같이 산 우리 세월이 우스워 보여? 욕심 부리지 말고 제발 정신 차려. 솔직히 우리가 언제 돈이 넘쳐나서 행복했어? 작아도 당신이 성실하게 일하고 미래 반듯하게 크는 것 보면서 우리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미래 생각해서라도 이런 미친 짓은 그만둬. 나 당신이 한번 실수한 걸로 칠 테니까 그 여자 정리하라고. 하지만 남편의 눈에는 이미 헛된 욕망의 탐욕스러운 빛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동안 행복했냐고? 아니, 나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사업 시작하려고 했을 땐 나도 포부가 꽤 컸는데 언제까지 직원 몇 명 데리고 푼돈이나 만지면서 굽실거려야 하는지 갑갑하더라. 나는 더 성공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 얼마나 갑갑했는 줄 알아? 그러다가 알게 됐어. 성공하려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구나. 크게 되고 싶으면 큰 물에서 놀고 잘 나가는 사람하고 어울려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말이야. 솔직하게 말할게. 그 여자 나한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더 잘 되고 싶어. 이렇게 그냥저냥 적당하게 살다가 후회 막심하면서 끝내고 싶지 않아. 당신이랑 20년 살면서 나 가장으로 최선을 다했어. 미래도 이제 대학생이니까 다 컸고 내 책임대로 나도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해.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보자.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성공을 위해 제 청춘을 다 바치고 까탈스러운 시어머니의 온갖 수발을 다 들어왔는데 저렇게 말을 하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럼 나는? 지난 20년 세월 동안 당신이 갖다 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산 줄 알아? 당신 어머니 성정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어머니 비위 맞춰가며 당신 불편함 없이 부족함 없이 내조하며 살림하고 아이 키우고. 남편은 벌컥 화를 내더라고요. 아, 그래, 알았어. 누가 당신 놀았대? 대단해. 아주 열심히 살았어. 근데 이런 식이야? 이런 게 숨이 턱턱 막힌다고. 책임감으로 20년 넘게 살았으면 할 만큼 했어. 이제 미래도 성인 됐는데 우리 좀 각자 살면 안 될까? 나 좀 놔주라. 정말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20년 같이 고생하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자기 인생 살고 싶으니 저더러 이혼해 주라뇨. 이게 말인가요? 그런데 그 순간 방문 밖에서 저희 부부의 대화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안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내심 시어머니가 아들의 미친 짓을 호통치고 말려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20년을 지극정성으로 모셨으니 어머니만큼은 며느리 편을 들어주실 거라 믿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완벽한 지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시며 남편을 등 뒤로 감싸듯 막아섰습니다. 넌 속도 없이 남자가 큰일 좀 해보겠다는데 거기서 왜 질질 짜고 발목을 잡아? 남자가 살다 보면 더 큰 물에서 놀고 싶고 든든한 배경 가진 짝을 만나 잘 되고 싶은 게 당연한 이치지. 톡 까놓고 네가 우리 우진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너도 양심이 있으면 우리 아들 더 잘 되게 조용히 이혼 도장 찍고 물러나라.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를 향해 악을 쓰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저는 인간에 대한 모든 신뢰와 정이 완전히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아들의 불륜을 상간녀의 돈을 보고 재혼하려는 그 파렴치한 짓을 오히려 지지하고
20년 헌신한 며느리에게 아들의 발목을 잡지 말고 꺼지라고 말하다니요. 시어머니의 그 기막힌 폭언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20년 동안 남편과 시댁을 향해 쌓아왔던 모든 감정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 느꼈던 배신감이나 억울함, 분노조차도 그 순간만큼은 차갑게 식어버릴 정도로요. 그날 잠이 한숨 안 오더라고요. 내 지난 세월의 결과가 이건가 싶어서 얼마나 참담하던지요. 다음날 아침 남편은 아예 짐까지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연락해도 받지도 않고 집에 돌아오지도 않더라고요. 속이 시커멓게 썩는 것 같았죠. 아이도 학교로 갔고 집안에는 시어머니와 저 단 둘만이 남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는 냉랭한 기운밖에 남지 않았죠. 그러다가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저에게 얘기를 좀 하자고 하시더군요. 미경아, 일전에 내가 홧김에 말이 좀 험하게 나갔다. 하지만 너도 이렇게 된 거 현실을 좀 직시해. 어머님은 진작 다 알고 계셨죠? 미래 아빠가 다른 여자 만난다는 것을. 실은 네가 며칠 전에 미래 애비한테 따지고 들기 전에 애비가 먼저 말하더라. 만나는 여자가 있고 그 여자를 봤다고. 너한테 이혼해달라고 했다고. 시어머니는 그때와 다른 다정한 얼굴로 저를 달래려 드는 겁니다. 미경아, 너 착하고 바른 거 잘한다. 우리한테 참 잘했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남자 마음 떠났으면 돌이키기 어렵다. 그리고 미래아범이 잘 돼야 나중에 미래한테도 좋은 거야. 미래아범이 만난다는 그 여자가 재력이 보통이 아니란다. 우리 애비 사업에 돈을 대줘서 법인으로 크게 키워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고, 남자가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기회가 왔는데 네가 발목을 잡으면 안 되지 않겠니? 라는데 그 부드러운 말투와 그렇지 못한 내용에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더러 조용히 물러나라는 말씀이신 건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 20년 동안 이 집안에서 파출부처럼 일했습니다. 어머님 수발 다 들고요. 사람 다 써먹고 이제 와서 필요 없다고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 이건 진짜 아니죠. 하물며 가족으로 살아왔는데요.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한치의 물러섬 없이 단호하게 나오자 어머님이 결심한 듯 파격적인 제안을 꺼내셨습니다. 너 20년 동안 고생한 거 내가 모르는 바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가 우진이한테도 신신당부했다. 미경이한테 섭섭치 않게 챙겨주라고. 뭘 챙겨줄 수 있는데요? 어머님이 결심하며 말하시더라고요. 내 명의로 가지고 있는 구이동 아파트 있지? 지금 세입자가 전세로 살고 있는 그 6억짜리 아파트. 그거 너한테 명의 이전해주마. 저는 그 말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구이동 아파트는 시어머니가 평생 아껴서 모은 돈과 아버님이 남기신 유산으로 사두었던 시어머니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알짜 부동산이었어요.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긴 했지만 시세가 6억 원을 호가하는 매물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아파트의 명의를 제 앞으로 넘겨줄 테니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문제는 제가 알아서 떠안고 깔끔하게 이혼 도장을 찍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떼꾸쟁이 시어머니가 저한테 자기 전 재산까지 넘긴다고 하니 놀랍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그렇게 해달라고 자기 엄마에게 전날 부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이혼을 시키고 싶으세요? 네가 싫은 게 아니야. 너만한 며느리 없는 거 내가 더 잘한다. 나는 단지 우리 아들을 위해서야. 너도 자식 키우니까 잘 알겠지.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게 뭐가 있고 못할 게 뭐가 있겠니?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은 제 뒤통수에 대고 잘 생각해보라고 다시 신신당부하시더라고요. 아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저를 잘 설득해달라고 부탁한 모양이었고요. 그 구이동 아파트 준다고 하고 좋게 이혼하는 걸로 설득해달라고 했겠죠. 가족한테 버려졌다는 생각에 처음엔 너무 암담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히고 생각해 보았어요. 가만 짚어보니 시어머니의 제안은 저로서도 나쁠 것이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남편은 그 여자에게 완전 푹 빠져 있었습니다. 절대 가정으로 돌아올 것 같지 않았어요. 저도 너무 정 떨어지고 같이 살기 싫은 심정이었고요. 그런데 설령 괘씸한 마음에 위자료 소송에 재산 분할을 한다고 쳐도 100% 승소할 거라는 보장도 없고 설령 승소한다고 해도 몇 천만 원이겠죠. 게다가 소송이라는 게 얼마나 오래 갈지도 모르는 거고요. 재산 분할이라고 하면 지금 이 집을 나눠야 될 텐데 이 집 반 나누는 것보다 차라리 시어머니 집을 받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 같았습니다. 저는 며칠간 고민을 하다가 어머님에게 말을 했어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그래. 좋습니다, 어머니. 구이동 아파트 제 명의로 확실하게 이전해 주세요. 그럼 합의 이혼하겠습니다. 대신 명의 이전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끝나는 날 법원 가서 도장 찍을 겁니다. 제 말에 시어머니는 반색을 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이후 이혼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남편 정우진 역시 제가 시어머니의 아파트를 받고 조용히 물러나겠다고 하자 마치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홀가분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와의 핑크빛 미래와 곧 다가올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20년 산 아내와 딸이 집을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일말의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명의 이전 등기가 제 이름으로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저는 딸 미래의 짐과 제 짐을 챙겨 미련 없이 그 집을 나왔습니다. 미래 역시 아빠와 할머니의 비정함에 학을 떼며 두 번 다시 아빠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의 20년 결혼 생활은 시어머니의 아파트 한 채를 받으며 끝이 났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죠. 하지만 아무리 큰 돈이라 한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쉽게 아물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계속 살아가야 했죠. 이혼 후 저는 딸과 함께 작지만 아늑한 빌라를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계속 유지하기로 했고요. 이혼하고 처음에는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것도 적응하고 나니 또 나름 괜찮더라고요. 20년 동안 매일 아침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국을 끓이고 남편의 퇴근을 기다리며 전전긍긍하던 시간들이 사라지자 오히려 평화로움이 찾아왔거든요. 딸 역시 아빠의 불륜으로 인한 상처를 서서히 극복하며 학업에 매진했고 저는 지인 소개로 작은 마트에 취업하여 제 손으로 돈을 벌며 당당하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으로 남편이 그 여자와 재혼을 한다고도 했고 의리의리하게 산다는 소문도 듣긴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삶이 어떻게 되든 제 알바가 아니었고 그저 제 인생을 최선을 다해 묵묵히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러 이혼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전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미경아! 술에 취하신 건지 울부짖듯 외치더라고요. 누구세요? 번호를 지웠기 때문에 처음엔 누군지 몰랐습니다. 누구기에? 시어머니 목소리도 까먹었냐? 전화 왜 하신 거예요? 내가 오죽 분통 터지고 화가 나면 전화를 했겠냐? 아이고, 내가 정말 억울해서 못 살겠다. 전 시모는 술에 잔뜩 취해 저에게 전 남편과 그 김지인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김지희와 혼인신고를 하고 재혼을 감행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 역시 아들이 돈 많은 사업가와 재혼을 했으니 이제 자신은 그 의리의리한 세며느리의 집에서 사모님 대접을 받으며 호화로운 노후를 보낼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남편은 저랑 이혼 후 살고 있던 집도 정리했기에 당연히 시어머니는 아들과 새며느리가 당연히 자신을 고급 아파트로 모시고 가 평생 호강시켜 줄 거라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 얄팍한 계산은 철저한 오산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며느리 김지희는 저처럼 고분고분하게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참아내며 시중을 드는 미련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한 사업가였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김지희는 전 남편에게 시어머니는 같이 살 수 없다. 따로 집을 구해드려라 라고 했대요.
그런데 상간녀의 자본력에 완전히 목줄이 잡힌 전 남편은 새로운 아내의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되니 바로 친엄마를 배신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엄마한테 따로 집을 구해드릴 테니 따로 살자고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업 좀 더 풀리면 그때 좋은 집 마련해 드린다는 결코 지키지 않을 거짓말을 하면서요. 결국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매몰찬 거절과 아들의 배신에 떠밀려 변두리의 낡고 좁은 빌라 전셋방으로 쫓겨나듯 들어가 혼자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에게 자신의 아파트까지 주고 아들의 상간녀를 반겼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작고 초라한 집으로 쫓겨나는 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한 달에 알량한 생활비를 보내주는 것 말고는 약속과 달리 거의 찾아오지도 않고 방치를 한다더군요. 전 남편과 김지희는 시어머니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해외여행에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자랑하며 산다고 하고요. 시어머니는 아들 내외의 그 이기적이고 화려한 생활을 전해들을 때마다 분통이 터져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억눌렸던 시어머니의 분노가 폭발해서 결국 아들 부부의 아파트로 쳐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내 전 재산 다 내놓고 맺어줬더니 늙은 어미를 버렸다고 난리를 치면서 새며느리 김지희의 머리채를 잡고 두들겨 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가가는 김지희가 시어머니를 고소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남편놈은 자기 어머니를 현관 밖으로 질질 끌어냈고 다시 우리 집 찾아오지 말라고 엄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평생을 오냐오냐 키워내고 아들의 불륜마저 감싸며 조강지처를 내쫓았던 시어머니는 굳게 닫힌 아파트의 차가운 철문 앞에서 헝클어진 머리를 부여잡고 땅을 치며 오열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술에 만취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미경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귀신에 씌었었나 봐. 그 돈 많은 독사 같은 년한테 올려서 20년 동안 내 수발 다 들어준 너를 그렇게 매몰차게 내쫓다니 내가 천벌을 받고 있다. 우진이 그 몹쓸 놈이 그년이랑 짝짝꿍이 돼서 이 늙은 어미를 길바닥에 내팽개쳤어. 미경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뒤늦은 후회와 처절한 울음소리였지만 저는 그저 무표정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저는 차분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누가 누구 머리채를 잡고 고소를 하든 어머님이 버려져서 길바닥에 나앉든 이제 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남의 집안일입니다. 저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아들 불륜 부추기고 저 내쫓으면서 선택하신 새며느리잖아요. 어머님이 아들을 그렇게 키우신 거예요. 20년 같이 산 마누라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기 엄마도 돈 때문에 팽개치는. 어머님이 아들 잘못 키우셨는데 이제 와서 원망하면 뭐하나요. 이혼도장 찍었을 때 저랑은 남남 되신 겁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할 필요 없는 남이요. 이제 제 번호로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끊어진 전화를 손에 쥐고 생각했죠. 자신들의 더 큰 욕망을 위해 가족을 버린 자들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하고 추악한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더욱 그들을 더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끌고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의 후회 섞인 전화를 차갑게 끊어버린 후에도 제 삶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마트에서 열심히 일했고 딸 미래는 아빠에 대한 상처를 훌륭하게 극복하며 장학금을 놓치지 않는 반듯한 대학생으로 자라주었습니다. 휴일이면 딸과 함께 예쁜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떨고 저녁이면 마주 앉아 찌개를 끓여 먹는 이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 제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완벽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전 남편 정우진과 그 상간녀 김지희 그리고 시어머니의 존재가 제 머릿속에서 희미한 옛날 이야기처럼 지어질 무렵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남남이 된 지 3년이 흐른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퇴근 후 거실에서 저녁을 먹으며 뉴스를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건조한 목소리로 대규모 불법 밀수 및 투자 사기 조직이 경찰에 적발되었다는 경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일이라 생각하면 무심코 화면을 쳐다보았는데 자료 화면으로 모자이크 처리되어 경찰서로 압송되는 남녀의 실루엣이 묘하게 눈에 익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앵커의 멘트에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고가의 밀수품을 정상적인 부품으로 위장해 유통하고 이를 미끼로 수억 원대의 가짜 투자금을 끌어모은 일당이 검거되었다는 거예요. 주범인 여성사업가 김모 씨와 유통망을 제공한 공범인 남편 정모 씨라는데 아무리 얼굴을 가려도 제 남편 같더라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급히 폰을 집어들고 남편의 옛 사무실 직원이었던 최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과장님은 그 전에 퇴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내막을 알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는데 놀랍더라고요. 상간녀 김지희는 건실한 사업가가 아니라 해외 불법 밀수품을 들여와 유통하고 불법적인 자금을 굴리는 범죄 조직의 브로커이자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녀가 굳이 직원 3명뿐인 영세한 유통업자를 운영하려는 제 남편에게 접근했던 이유는 사랑도 남편의 사업 수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불법 밀수품을 합법적인 부품으로 둔갑시켜 유통할 정상적인 껍데기 회사가 필요했고 그 회사의 명의를 빌려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남편을 철저하게 이용한 것이었죠. 가장 끔찍한 것은 전 남편 정우진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여자에게 속아 넘어갔을지 모르나 나중에는 그 사업이 불법 밀수와 투자 사기라는 것을 명백히 알면서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입니다. 불법이든 사기든 상관없이 당장 눈앞에 쏟아지는 검은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기꺼이 아내의 공범이자 바지 사장이 되는 길을 택한 거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그들의 얄팍하고 추악한 범죄 행각은 결국 덜미를 잡혔고 경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끝에 두 사람은 나란히 수갑을 차는 신세가 되었던 거죠. 재판 과정은 그들의 밑바닥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한편의 총극이었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전 남편은 나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유통망만 빌려주었을 뿐 불법인 줄 몰랐다며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했고 김지희는 남편의 회사 명의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서로를 물어뜯었으니까요. 결국 두 사람은 모두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죄 수익으로 사들였던 고급 아파트나 외제차 그리고 모든 자산은 피해자들의 배상금으로 압류되거나 추징당했어요. 남편이 조강지처와 자식을 버리고 늙은 홀어머니까지 길바닥에 내팽개치며 쫓았던 그 눈부신 신기루는 단 3년 만에 처절한 파멸로 끝나버렸습니다. 차가운 교도소의 시멘트 바닥, 그것이 남편이 그토록 원했던 더 큰 물의 종착지였던 거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통쾌함보다는 오히려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비록 큰 부자는 아니어도 퇴근 후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주던 그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어떻게 저런 추악한 탐욕과 바꿀 수 있었는지, 인간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바닥을 알 수 있는지 소름이 돋을 뿐이었습니다. 딸 미래 역시 뉴스를 통해 아빠의 구속 소식을 접했지만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딸의 마음속에서 아빠라는 존재는 과거 엄마를 버린 순간 이미 완벽하게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또 수년의 시간이 더 흘렀고 최근에 남편이 실형을 모두 살고 출소했다는 소식도 건너 듣게 되었습니다. 빈털터리에 전과자 꼬리표를 단 초라한 중년 남성이 바로 전 남편의 현재 처지였죠. 갈 곳 잃은 그가 갈 곳은 늙은 어머니가 살고 있는 변두리의 낡은 빌라였을 겁니다. 염치도 없이 홀어머니의 집 문을 두드린 아들을 보며 시어머니는 그럼에도 아들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통곡했다고 합니다. 결국 전 남편은 7순이 넘은 늙은 어머니의 좁은 새방에 얹혀 살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사업 확장의 꿈도 자산가 새며느리와의 호화로운 노후도 모두 허황된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두 모자에게 남은 것은 비좁은 단칸방의 습기와 지독한 가난,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전과자라는 오명뿐이겠죠.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참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가끔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남편이 그때 그 어리석은 욕심에 눈이 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비록 사업이 크게 번창하지는 않더라도 직원들과 소박하게 회사를 꾸려가며 저녁이면 아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반듯하게 자란 대학생 딸을 지켜보며 평온하게 늙어갔을 것입니다. 주말이면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로 나가 바람을 쐬는 그런 평범하지만 가장 위대한 행복을 곁에 두고 살면서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자기 손안에 쥐어져 있던 그 빛나는 보석들을 시시한 돌멩이 취급하며 내다 버렸고 독을 품은 가짜 황금에 손을 뻗었다가 스스로의 인생을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을 완전히 제 인생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어리석은 탐욕이 빚어낸 참사는 그들의 몫일 뿐 저와 제 딸이 짊어질 무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는 마트 일을 마치고 돌아와 딸 미래와 마주 앉아 갓 지은 밥을 먹습니다. 창밖으로 불어오는 서늘한 저녁바람이 뺨을 스칠 때 저는 이 소박하고 조용한 평화가 얼마나 값비싸고 소중한 것인지를 뼛속 깊이 느낍니다. 거짓된 욕망을 쫓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남편의 이야기를 타산지석 삼아 저는 앞으로도 제게 주어진 이 진실하고 소박한 행복을 목숨처럼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제 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